전주 유니버스 로컬 대담 저번 주에 이어서 분량 조절 실패로 2부로 넘어온 우리 플로리스트 김예슬님과의 또 이야기 이어서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분량 천사 예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네, 긴장도 풀리고 좋네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좀 더 대실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부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그러니까요. 예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이번 주까지 2부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마 이 로컬 대담의 처음이자 마지막 2부가 되지 않을까. 네, 최초이자 마지막이군요. 그쵸. 너무 웬만하면 특별한데요? 그래요? 네. 방금 말투 영혼이 좀 없으셨는데. 그래요? 웬만하면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안 뺏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더 근데 뺏어주세요. 전 좋아요. 아니요, 오늘 오늘 너무 바쁘신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또 괜시 살짝 좀 죄송한 마음이 아닙니다. 들었어요. 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네네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뭐 어떻게 꽃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권유하셔가지고 그쵸, 맞아요. 꽃을 시작했다는. 네네네.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적인 이제 운영하시는 우리 어반가든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또 어반가든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네.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기보단 네.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잠깐만, 이거랑 또 다른 얘기죠. 죄송해요.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바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래요?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네네. 아니 요거는 그냥 좀 재밌었던 일이고, 네. 질문지에 있었던 대답은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럼 재밌었던 이야기부터 가시죠. 웨딩을 저희가 출장 웨딩을 또 자주 나가다 보니까 네. 그날 되게 예쁜 날에 예쁜 시간에 햇살 좋은 시간대에 정말 네. 예쁘게 결혼하시는 우리 신랑 신부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장소가 어디였나요?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전주였는데 한정식 집이었어요. 근데 네. 네,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예쁘게 꾸며드리고 이제 막 너무 감사하다, 막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하다 네. 이러고 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날 모든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케도 너무 아름답고 신랑 신부님도 너무 아름답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그 기분을 저희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뿌듯한 상태로 이제 그러면 정리하고 매장으로 들어갈까 해서 매장에 도착했는데 네. 저희가 매장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저희 선생님이 매장 들어갔다가 갑자기 선생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들짝 놀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딱 봤더니 수도가 터져가지고 매장에요? 네, 매장에 수도가 터져서 물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막 와 이거 릴스 각이다 막 이러면서 다 카메라 켜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찍어가지고 네. 진짜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조회수가 거진 40만 정도 돼가지고 네. 야 이거는 고생한 나한테 릴스 신이 나 떡상하라고 소재를 보내줬다. 네네. 우리 신랑 신부님 예쁘게 보내드리고 기분 좋게 왔더니 또 올릴 게 또 하나 생겼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 네, 막 그랬는데 CCTV를 이제 켜가지고 네. 언제부터 켜져 있었나 보려고 했더니 CCTV도 다 물에 젖어가지고 아니 물이 얼마나 차 있었길래? 그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매장 바닥이 네. 찰랑찰랑할 정도로 저희 매장이 한 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무실이면 이거는 그 재해를 입은 네. 것처럼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이 한 번 있고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누군가는 일평생 겪지 않을 네. 일들을 어쩌다 한 번씩 꼭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러면 소재가 끊이지 그 않는 거. 물난리로 뭐 다른 뭐 곳에 피해가 가진 않았나요? 다행히 저희가 들어간 곳이 건물도 좋고 해가지고 딱히 뭐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저희 CCTV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물 먹고 한 것도 이게 수돗물이 터진 거여가지고 네. 깨끗한 아. 샤워를 한 번 했다 외장이.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물 청소 한 번 했다. 네, 그 릴스가 아직도 좋아요가 계속 눌리고. 이거 방송 저희가 마치는 대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웃겨요. 뭐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아하. 물 틀어놓고. 네, 뭐. 근데 이게 막상 그 겪어보면 사실 이렇게 침착할 수 없잖아요. 그쵸. 아 이거 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멍해요. 이 갑자기 영혼 분리가 되면서 제 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돼요. 유체 이탈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화도 안 나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신혼집이 저희가 약간 구축 한 6, 7년 된 아파트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네, 들어가서 집에 들어간 지 이제 2달 만에 이제 무슨 일이죠?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계속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무섭다. 사실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네. 아침에 심지어 네. 6, 7시였어요 아침. 그래서 뭐 잘못 눌렀나 하고 좀 자고 있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던데 아랫집에서 오셨다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수도가 터져서 우리 집으로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보셔야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싱크대를 딱 바닥을 열었는데 물이 그냥 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싱크대 터진 밑에. 거예요? 네. 그 절수 페달이라고 아세요? 네. 그게 절수- 고장났구나. 네, 그 절수 페달의 호스가 이제 그때 한창 막 갑자기 확 추워졌다가 풀리고 막 그때였어요. 아. 그러면서 약간 좀 느슨해졌는지 거기서 물이 계속 새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밑에 집 장도 다 막 물에 젖고 해서 아이고야.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한번 말려 보시고 저희도 한번 말려 볼 테니 정말 피해가 크시면 말씀해달라라고 했는데 또 다행히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한번 말려 보니까 좀 괜찮네요. 일단 뭐 나중에 더 문제 생기면 말씀드릴게요라고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 그나마 잘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진짜 저도 그때 순간 영혼이 나가는 게 딱 싱크대 문 열자마자 이게 화도 뭐지? 안 나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보고 멍 때리게 되죠.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누가 죽지 않았으면 그럼요. 요 정도면은 그쵸. 뭐 일상에 재밌는 일 하나 터졌다. 돈 많이 안 들었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넘어가야죠. 뭐. 그래도 매장은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오히려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깨끗해졌고요. 벌레들도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헤일이 밀려 쓰나미가 온 듯한 느낌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제대로 청소 한번 네.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네.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네. 이제 대본에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슬님 해도 오늘 되나요? 갑자기 약간 프로처럼 대본을 챙기시기 시작하셨어요. 2번 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네, 한번 대본으로 가시죠, 우리. 그러면 네. 이거는 어반가든뿐만이 아니라 제가 꽃일 시작하고 나서 네. 경험한 건데 그 시크릿이라고 혹시 아세요? 막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시크릿이 책 이름 아닌가요?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끌어당김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경험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사실. 네네. 끌어당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어디다가 적어놓고 있으면은 네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염원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막 그런 건데 이거를 제가 좀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억이 남거든요. 어떤 거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되게 많아요.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네. 꽃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메모장을 켜가지고 리스트를 다 적어놨었어요. 네. 근데 막 뭐 자격증 따기, 어디 대회에서 상 타기, 이 대회 나가기, 뭐 대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미국 협회에서 뭐 자격증 취득하기, 뭐 이런 것들도 막 다 적어놨어요. 약간 네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하는 것들도 다 적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입학해서 적어놓고 그러고서 까먹었어요. 네. 진짜 까먹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열어봤는데 제가 그거를 3분의 2 정도를 다 이룬 거예요. 진짜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 적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때는 뭐 시크릿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네네.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리스트를 적어 놓으면은 정신 못 차릴 때 한번 보면 뭘 해야 되는지 가닥이 다시 잡히겠지, 길을 좀 찾겠지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을 좀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적어놨는데 그러려고 적어놓은 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적어놓고 나니까, 그리고 그걸 초반에는 자주 봤었거든요. 네. 내가 뭐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보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바쁘니까 이제 점점 못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3년 그걸 쓰고 나서 한 3년 뒤에 보니까 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도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아직 못 이룬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기회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그때 얘기했던 올림픽 선수 이런 거에 네네. 출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갑자기 넘어오게 된다든지.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실행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죠. 계속 오더라고요. 거기 적어놨던 것들이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다. 네. 근데 그 기회들이, 그리고 그때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입상하셨었잖아요. 올림픽은 아니고요. 기능 네. 경기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했던 적은 있어요. 이게 대회가 워낙 많아서. 네네네. 네. 그 기능 경기 대회도 그 목표 중에 하나였나요? 네. 그게 플로리스트 중에서 디자인 공부하시거나 네. 하는 분들은 거기 한 번씩 다 나가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이제 그때 활동했을 때 네. 가장 히트일 때였어요. 기능 경기 대회 안 나가? 히트라는 표현을 진짜 한 5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옛날에 그 누구죠? 히트가 갑자기- 히트. 그 유행어 이후로 무한도전에서. 그 유행어 이후로 처음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순간 약간 옛날 그 향수가 쫙 스쳐 지나가는 그렇군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어쨌든, 올드하다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결이 맞으니까 나이가 또 비슷하고 그런 결이 비슷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저 좋아요. 다행이네요. 네. 조금만 더 젊으셨으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 아니 그래도 뭐 한 위아래로 5살 정도는 이제 같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무도 키즈 세대시잖아요. 설마. 그렇긴 한데 잘 안 봤어요. 전 무도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서운한데요. 죄송해요. 서운한데요 이거. 근데 웬만한 건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쵸. 워낙 밈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네네. 히트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쵸. 약간 다음에 무도 조금 배워오시면 좋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해봤고, 사실 이 시크릿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나에게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단 내가 뭐 목표로 적어놨더라도 맞아요. 사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땐 되게 사이비 같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맞아. 그냥 생각 염원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약간 사이비 같은데, 사실 그 책에서도 늘 그렇지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적은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거를 적어놓고 저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제가 대학생 됐을 때 네. 처음으로 그 인간관계인가? 네. 아, 대학 졸업한 지 아,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 대학 수업에서 네네. 교양 수업에서 아, 예.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시크릿이라는 거를 알려주겠대요. 아, 네.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줄 테니까, 왜냐면 이제 막 20살 된 애들이니까 그쵸. 너희의 꿈들을 이렇게 펼쳐봐라. 바라는 게 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꾸려봐라.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네. 교수님이 같이 알려주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좀 알겠는 게, 그냥 적어놓고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적어놓고 계속 볼 만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적어놓고 3년 동안 정말 꽃일에 완전 미쳐가지고 네.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만큼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결국 그거에 얼만큼 몰입하고 몰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 실천하냐의 네. 문제지. 맞아요. 그거를 뭐 적어놓는다고 이루어지는 맞아. 게 절대 아니니까. 맞아요. 예, 오해하지 적는 마시고. 게 포인트가 아니다. 그쵸. 몰입이 포인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적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꽃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확실한 명료도가 높은 목표가 있으셨고,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끌어당기기 법칙 같은 걸 많이 보고 나서 이제 적는 저의 꿈 목표들도 굉장히 명료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적으셨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루려고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결국 맞아요. 그 최종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더 큰 걸 적었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적으면 되죠. 우리 아직 젊잖아요. 오늘 한번 가서 써볼게요. 그럼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저희가 어리진 않은데 젊다. 우리 나이가 맞아. 아직 뭐 이제 어리지 않지만 아직은 젊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때가 이제 막 20살, 19살 막 이러니까 네. 너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 종이를 받았었어요. 네. 저는 거기다가 나 10년 뒤에 되게 멋진 플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저기 뉴욕에 가서 그 플로리스트들만 있는 그 협회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거기에 초빙이 돼서 나 드레스 입고 그 바다 위에서 선선 파티를 하고 있을 거다. 뭐 유명한 플로리스트랑 막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반은 이뤘어요. 그래요? 그래서 드레스는 민망해서 못 입고 머리에 꽃 달고 춤췄거든요. 뉴욕에서요? 시애틀에서 그런 행사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적어놨었는데 그런 걸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또 그때는 이 30이라는 게 되게 막 어른일 것 같았는데 지금 30은 아직도 애인 것 같아요. 응애죠, 응애. 네, 너무 애기야. 응애예요. 맞아. 너무- 진짜 왜냐면 뭐 어떤 업계든 사실 30살이라고 하면 진짜 애기예요. 네. 어떤 업계든 30살이면 이제 뭐 시작하는 애인가 보네 라고 할 정도로, 물론 내가 뭐 얼마나 일찍 시작했든 저도 이제 32살이지만 제 업계에서 제 바로 위가 한 40 중반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는 응애인 거예요. 그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꽤 있으시네요. 이 업계가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업계여서 약간 좀 그 존폐 위기가 있진 않지만 좀 언젠가 이렇게 위에 선배님들이 많이 떠나시면 그 받쳐줄 이어갈 삶 많이 없다. 갑자기 왜 저희 업계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딱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시크릿의 딱 그거네요. 정석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꿈꿨던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네. 미국에서 네, 맞아요. 유명한 플로리스트들과 함께 뭐 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고 선상 파티도 하셨어요.
아니요, 그 바다는 아니었고요. 네네. 땅 위에서 했어요. 어쨌든 파티를 할 거야라고 그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셨던 거를 네.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그거를 이루고 있네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적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잘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전 소재가 있는데 가공할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뭐 그 물난리 만드신 것처럼 그냥 뚝딱 짧게 아. 만드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숙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만들고 싶은데 현생도 바쁘시죠? 작업 나가는 것도 좀 빠듯하고 맞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쾌하냐면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어서 정말 다행인데 이렇게 다크서클 심한 게 네. 영상 하나 만들려고 6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정말 6시간 걸렸어요. 뭐 프로포즈 영상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일하는 과정을 아. 일하면서 이제 떠드는 내용들을 그냥 편집해가지고 자막만 붙이는데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밤에 또 낮에는 할 일 하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또 엄청 한 새벽 5시인가까지 자막을 손수 다신 거예요? 아니요, AI한테 시켰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익숙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쵸,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평소에 막 한 서너 개 만드는 사람이면은 빨리빨리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꽃이 주잖아요. 맞아요. 영상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새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뭐 하나만 잘하면 됐잖아요. 맞아요. 꽃만 잘해도 됐고. 근데 맞아요. 요새는 꽃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맞아. 말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PL도 잘해야 되고 컨텐츠도 잘 만들어야 되고 맞아. 뭐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한우물 깊게 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물 하나는 깊게 파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깊은 우물을 하나 파고 잔잔바리 우물도 몇 개 파야 된다. 제가 딱 그런 마인드입니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뭐 블로그나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얕게만 알아도 반은 그쵸. 간다. 왜냐면 맞아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막 블로그의 중요성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막 서치하고 공부하고 하는 편인데 네, 이런 거를 제가 막 무료로 막 공지를 해드린다거나 강의를 해드린다거나 막 이렇게 해도 네. 행동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아예 모르시는 분 이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꽃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런 분들도 꽃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자영업의 세계는 다르다. 그럼요. 자영업은 전쟁입니다. 전쟁. 진짜 얕은 우물 많이 파고 있으면 좀 그럼요. 도움이 되긴 하죠 아무래도. 이 전쟁터 나가는데 물론 좋은 총알자루 진짜 맞아. 무기 총알자루 있으면 충분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 수류탄도 들고 맞아, 다른 맞아. 것도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요새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맞아. 어려워요. 맞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뭐야 했는데 지금은 다 뭐 마케팅 공부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촬영하려고 막 카메라도 사고 힘드시죠? 예.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그런 네. 사람이 성장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다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도 대충 연결이 되게 파야지. 맞아. 동떨어지게 파면 그건 진짜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그쪽으로 바꿀 거가 아니면 맞아. 좀 어느 정도 연결되는 쪽으로 우물을 파는 게 여러모로 시너지가 좋다라고 이제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예슬님께서 14년 네. 동안 이제 꽃을 해오면서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었던 어떤 나만의 습관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습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습관
네. 되게 뻔해 보일 수 있는데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물난리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왜냐면 생각하려면, 네. 이건 물론 저도 막 화나거나 하면 막 네. 쏟아내거나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우울하면은 여자들은 좀 우울감이 좀 쉽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우울하면은 일에 지장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지내야지 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상황에서는 한번 우울하면은 이 우울함에 바닥을 찍고 와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좀 ESFP라 밝은 성격이라서 네네. 이 계속 우울한 거를 잘 못 버텨요. 근데 이게 우울함이 조금씩 쌓이면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 우울함이 완전 껍데기처럼 이렇게 저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좀 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예 그냥 불 다 끄고 막 슬픈 영화 보면서 막 울고 그 우울함에 바닥을 한번 찍고 그러고 어차피 그 우울한 그 슬픈 상황을 오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우울하면 됐다 이제 하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할 때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거나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또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아까 막 물난리 났을 때도 야 이거 릴스 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사실 저도 물세 걱정했죠. 4시간 동안 네네. 틀어졌으면 야 이거 저기 시청에서 나오겠다. 여기 무슨 일 있었냐고.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네. 더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정말 떡상도 했고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슬님이랑 이 얘기 나누면서 정말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든 게 저도 그러니까 뭐 우울하거나 좀 슬픈 일이 생기면 저도 불 다 끄고 저는 그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보는 영화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재생. 그래요? 하고 이제 휴지 옆에 놓고 진짜 막 끝까지 울고 막 펑펑 막 옷 젖을 때까지 울고 진짜 진짜 저는 그래요. 그리고 딱 영화 끝나면 코 팽 풀고 오케이 끝 하고 이제 나오는 정말 이제 루틴이 생겼거든요. 저도. 근데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와 진짜 이렇게 막 시원하게 울면 그 내가 우울했던 일뿐만 아니라 그냥 그 외에 쌓여있던 응어리들도 다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우울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거기 우울함에 팍 들어가 있다가 마치 부활하듯이 탁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오늘도 우울했지만 힘내야지 이게 아니라 환기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우울했는데 이제 막 커튼을 쫙 열고 햇살 쫙 들어오는 것처럼 환기가 갑자기 싹 되면서 알죠. 기분 전환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우울하실 때 어떤 거 보세요? 전 네. 또 성향이 또 네. F여가지고 네. 사실은 채널 대충 틀어도 막 슬픈 장면만 나오면 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슬픈 거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것 같아요. 대충 봐도 다 눈물 나거든요. 가성비가 좋으시네요. 근데 막 진짜 울고 싶을 때 네. 7번 방의 선물 있죠. 저 그거 보다가 숨 못 쉬어가지고 멈췄잖아요. 저는 그걸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개봉했을 어떡해. 때. 저 진짜 많이 우셨겠는데? 저 엄청 일부러 혼자 갔어요. 일부러. 진짜? 왜냐면 울 거 아니까. 근데도 그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나오는 그 울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그 영화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또 불이 탁 켜지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티인가? 이제 알죠. 옆에서 너무 내가 울고 싶어도 옆에서 너무 많이 울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서 자꾸 누가 하고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감동이 와르르였는지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슬픈 영화는 영화관 가서 안 보고 집에서 봐야 돼. 네, 집에서 봅니다. 이제 그런 약간 흑역사도 있고 해서 너무 웃겨.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고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저는 이제 그 If Only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항상 그 마지막에 그게 너무 전 슬퍼서 그 너무 우울할 때 그 영화를 보고 실컷 울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네. 본인의 감정을 좀 평탄화 시킬 수 있는 루틴이 있다는 거는 좀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자영업자들한테는 너무 필요하죠. 왜냐면 고객들은 내가 우울하든 맞아요. 뭐 하든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를 푸시해줄 사람이 없고 맞아요. 뭐 가장이라면 집에 가서 이제 새 모이 주듯이 우리 이쁜 새끼들 맞아요. 이렇게 입 벌리고 밥 내놔 돈 내놔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푸시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서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막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네. 없지 않아 있지만 막 안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격양됐을 때는 아 안 될 때도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체로 음. 그런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네.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네.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중간에 얘기하면서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해볼까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아 여기 네. 요거를 얘기하면 될까요? 어떤가요? 이거와 관련된 아 기준. 네. 아 좋죠. 아 대본으로 가자는 말씀이셨군요. 원래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저 예슬님이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 줄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일과 관련된 네. 어떤 나만의 좀 확고한 기준이 있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어반가든 스튜디오를 네. 운영하다 보니까 마케팅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현실이랑 너무 많이 부딪혀서 맞아요. 그래서 좀 빨리 적용해서 네.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네. 그런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제가 또 고집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거를 빨리 막 해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기준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뭐 시작하기 전에 장비 먼저 막 얼른 막 사고 막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저는 옛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오면 그때 장비를 사자. 그러니까 최소 장비를 사던지 정말 최소한의 장비. 예를 들면은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계속 카메라 사라고 카메라 얼마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카메라 사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되게 작은 거 샀어요. 마이크 같은 거. 마이크를 사셨다는 거죠? 네, 마이크 이렇게 목소리 좀 들릴 수 있게 네네. 그런 거 한 5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카메라 렌즈나 사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먼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먼저 보고 내가 막 꽂혀 있던 건데 왜냐면 꽂혀 있는 거에 안 하고 계속 막 매장 관리만 하고 막 출장만 나가고 이러면은 네.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둘 다 발을 걸치고 있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반응이 안 좋다. 뭔가 흐지부지하다. 그러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를 이제 확 느끼고 멈추고 원래 하던 거 집중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응을 확인하실 때 예슬님 어떤 기준? 뭔가 이 수준은 넘게 좀 피드백이 오면 성공이고 이 기준에 미흡하면 뭐 다음에 한번 다시 해봐야지라는 그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요. 제가 최근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어떤 이제 플로리스트 이제 창업 초기이신 분들한테 네네. 이런 창업 초기에는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의를 그냥 무료로 진행해드리겠다 해가지고 네.
그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제공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뒤에 있는 제 그 강의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숙제 같은 걸 네. 미션 같은 걸 네. 했는데 강의를 듣고 미션지를 드려요. 네. 그러면 그 미션지를 실행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션지를 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나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 이거를 되게 빨리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까지 제가 그거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그 매장 일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느라고 약간 에너지가 약간 분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빨리 확인을 하니까 금방 이제 딱 접게 빠르게 되고 판단이 서는군요. 지금 아니다. 지금은 내 컨텐츠를 더 많이 올려서 나의 신뢰를 더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밤새 영상 만들었습니다. 피드백이 진짜 빠르시네요. 예,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슬님은 이미 한 14년을 그렇게 해 오셔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객관화로 좀 되고 네. 그럼 판단이 좀 빨리 서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나에 대한 피드백,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내 업무에 추가하거나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그러니까 멈춰야 될 타이밍인지 조금 더 내가 여기에 몰두해야 될 타이밍인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일을 추가하거나 몰두하시는 분들에게 좀 팁 같은 거, 요 때는 멈추시는 게 좋고, 요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라고 어떤 게 꿀팁처럼 드릴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 네. 질문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어렵네. 근데 방금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드는 것들이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쓰려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받는 사람한테 반응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그 반응이 없으면 내가 한 명한테라도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네. 그럼 이건 접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간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했어요. 네. 한 달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그 투자한 금액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했다. 네. 1년 정도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접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의 노력이 조금 있겠죠. 그 1년 동안 TV 네. 볼 거 보고 애들이랑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술 마실 거 술 마시고 다 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일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멈추셔야 되는 거고. 별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 맞아요. 이게 그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몰입을 조금만 하면 안 나와요. 몰입을 정말 오랫동안 해야지 내가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드라마 보고 술 마시고 하면서 뚝뚝 끊기면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게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몰입을 깊게 했을 정말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다 투자해서 뭔가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런칭하거나 할 때 그 기간이 짧더라도 정말 몰입을 깊게 하면은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블로그 쓰거나 해도 블로그 같은 거 쓸 때 나는 이걸로 생화돌상 뭐 예약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연락 와요. 얼마 안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블로그를 올리고 나서 그래도 한 2주 안에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 달을 얘기를 해드린 건데 얼만큼 몰입했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슬님 기준에 만약에 이제 뭐 아예 지금 예슬님이 블로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지금의 블로그 수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의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그 정도 뭐 원하는 피드백이 나오셨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에다가 네. 매장을 하나 더 오픈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4월 1일 날 매장이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블로그를 지금 미리 쓰라고 했어요. 저희 그 네네. 사장님한테. 매장 오픈도 전인데 문의가 들어와요. 음. 제가 쓰라는 대로 쓰셨어요. 이 사진을 쓰셔야 되고 이 키워드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야 된다. 근데 쓰기만 하면 바로 반응이 와요. 반응이 없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런 먹히는 키워드, 먹히는 사진을 어쨌든 수많은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예슬님은 나름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몰입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고, 네. 그 정보가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다음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잠깐 좀 시간을 드릴까요? 왜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느새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저희는 만나면 시간이 삭제되는 이런 만남인 것 같아서 네. 1시간은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는데 일단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일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다 있으셨잖아요. 네. 기준이 있는데 일단 예슬님만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기준. 그러니까 뭐 고객에게 피드백이 온다 뭐 이런 거보다 더 가장 우선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내 서비스 본질을 네. 높이는 거.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고객 입장에 생각해서 그렇죠. 서비스를 준비하는 건데 어떤 서비스를 주더라도 내가 이제 품질이 좋지 않거나 뭐 정말 쉽게 얘기해서 꽃다발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고객님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좋은 서비스를 드렸어요. 근데 꽃이 막 시들어요. 집에 가자마자. 이건 아니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꽃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도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네. 꽃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끼다가 응가된다. 그래서 그냥 버릴 바에는 너무 이렇게 아끼다가 버릴 바에는 그냥 고객님한테 다 이제 드리는 게 낫다 해가지고 풍성히 드려라 해서 저희가 꽃다발이 S 사이즈가 엄청 풍성해요. 그런 점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이용하셨던 네. 돌상이나 프로포즈나 뭐 이렇게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막 되게 돈이 아까워요. 아깝다기보단 비용이 너무 센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돌상에 이만큼까지 써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아보면은 와 너무 많은 거를 받았다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다 주관적인 그쵸. 입장이라서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반응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본질이 제일 먼저죠. 네 맞아요. 꽃일을 하시면 당연히 꽃이 맞아요. 싱싱하고 맞아요. 이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참 그 예슬님은 이 본질적인 그 중심이 되게 탄탄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본질과 이 중심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젊은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벌써 지키고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잘해야겠네요. 어디선가 날 지켜볼 줄 알고 이러면서 거기서 더 잘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평정해볼게요. 위에는 이제 지치셨나요? 전주가 좋죠. 네. 네, 저도 전주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제 질문들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어반가든 스튜디오에 대한 이런 홍보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만, 네. 또 원하시면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저번 주에 네. 말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엄청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네. 그때 얘기했던 저희 2월달에 네, 이벤트 생활돌상 있었잖아요. 출장 이벤트가 되게 파격 할인가로 네. 이벤트를 했었는데 2월달이 끝나서 그래서 아직 우리 1부가 지금 채 방송이 안 맞아요. 나간 심지어 아직 3월인데 아직도 방송이 안 나가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께서 네네. 프로포즈나 생화돌상이나 이제 신청을 하시면 3월 이내로 네. 라디오 듣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음. 그 이벤트가 그대로 30% 할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예약은 3월, 그러니까 연락은 3월인데 뭐 날짜는 상관없어요. 그럼 5월, 6월 해주세요. 네. 상관없나요? 행사 날짜는 상관없어요. 이야, 우리 사장님 큰 마음 쓰시네요. 제가 또 주위에 많이 소문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인가요? 그리고 아니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맞아. 까먹었어 지금. 네네. 알았어요.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뭔가 이렇게 뭐 할 테니까 모이세요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같이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셔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어떤 주로 최근에 하셨던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최근에는 기억나는 게 없고 저희 여름에 네. 그 크리스마스 마을 여름에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한여름에 네네네. 엄청 시원하게 크리스마스 마을을 하나 꾸미고 싶어요. 근데 실내에? 네, 실내에. 네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밤처럼 트리에 막 눈 쌓여 있고 네. 들어오면 너무 추워서 목도리는 하나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를 한번 이벤트 삼아서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이게 저 혼자 하기에는 뭐 장소나 아니면 뭐 커피숍 이런 거를 같이 입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팝업으로? 네, 팝업.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씨인데 야 크리스마스가 지금 한데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약간 요 느낌이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느낌으로 쏙 가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예정된 분 중에 그 향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 이제 잡혀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전주의 사계절을 향기 제품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눈 내린 한옥마을이라는 너무 좋다. 향으로 이제 향기 제품을 만들고 지금 판매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도 이제 공간의 향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정말 원하시면 또 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또 연결해 드리면 공간이 좀 더 풍성하게 너무 되지 좋을 것 않을까.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산이 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촬영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산에 항상 가면은 진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팝업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이런 프로젝트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내 주변엔 다 이가 없고 아이만 있는지. 한번 저도 최대한 뭐 이제 저도 라디오 하면서도 그렇고 주위에 좀 인프라가 많으니까 만약에 진짜 뭔가 주위에 한번 모아볼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 주시면 저도 주위에 최대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제가 가서 사회 보겠습니다.
뭐 랜덤 돌리기 뽑아 선물 받아가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 저 이런 거 안 한 지 꽤 됐는데 또 예슬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그런 거라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이제? 네. 이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저는 목표- 홍보보다는 네네. 그냥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만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싶었어요. 네. 홍보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광고하러 온 사람 아, 같은 느낌이고 아직은 조금 더 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로컬에 이런 어떤 순기능을 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컬 대담을 시작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음,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분들을 뭐 따로 만날 기회도 없고 다들 바쁘시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많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를 기획했고 이제 예술님처럼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커뮤니티 아닌 커뮤니티를 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술님의 그 커뮤니티 언젠가 또 만들어지기를 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제 예슬님의 어반 같은 스튜디오, 네, 이 방송 듣고 3월 안에, 네 연락 주세요. 근데 아마 이제 1부가 나갔을 때 한 3주밖에 안 남았을 때긴 한데, 네, 연락 주시면 뭐 프로포즈와 네. 이 돌상을 네. 파격 할인가에 네.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또 로컬 대담 보고 연락 드렸습니다라고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슬님 또 무려 2주 동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